자, 26년 3월 고1 모의고사 문학 영역 수업합니다. 나의 작품이 강나무인데, 지금 이거는 평소에 쓰던 신문하고 다르게 조건 제시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그냥 가가 없으면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풀면 돼요. 근데 가가 이렇게 따라 붙을 때는 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더 까다롭다는 얘기죠. 그죠? 그 가 한번 봅시다. 시에서 화자 동그라미 치세요. 바라보는 풍경에는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된다. 밑줄 치세요. 그러면 나시에서 틀림없이 과거와 현재가 엮여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때 시각이나 후각 등의 이미지를 풍경을 구체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각이나 후각은 감각적 이미지죠. 잠깐만 동그라미 2번 치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감각적 이미지를 찾아라는 겁니다. 감각적 이미지. 화자의 기억을 환기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 밑줄 치세요. 그럼 이 감각적 이미지는 두 번째 매개체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과거에도 감각적 이미지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뜻은 이 매개체 뜻이 뭐냐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으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자는 풍경 속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밑줄 쳐라.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개인적 기억이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며 밑줄 쳐라. 자신의 처지를 인식. 그 밑에 정서와 태도. 그걸 묻는다 이런 뜻이야. 3학년 유형입니다. 1학년에서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나왔네요. 그 대신 문제는 좀 쉽게 나올 겁니다. 자 봅시다. 신문 들어갑니다. 올해 도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반복적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는 반복적 상황. 그러면 이 반복적 상황이라는 것은 화자의 경험이 처음이 아니다. 시험에서 그렇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화자의 경험이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래 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화자의 경험이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고향집 감을 땄다. 그러면 감을 따는 행위는 작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럼 감이 뭔가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맞죠? 그죠? 네. 감을 땄다. 복잡하게 우거진 가지들 중에 매년 내가 골라 딛는 순서가 있다. 이것도 도, 매년. 이게 행위의 반복이잖아요. 도, 매년. 지금은 진토가 되어서 아버지의 등뼈, 진토가 되어서 아버지 등뼈는 이거는 아버지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럼 과거와 달라진 건 뭐겠노? 과거에는 아버지가 있었겠나 없었겠나? 있었겠지? 현재는 아버지가 없지. 아까 가에서 뭐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을 찾아라 했잖아. 맞죠? 그죠? 그럼 아버지의 부재 상황이 차이점이 되겠다. 그죠? 허리 힘, 그 몸, 냄새, 후각적 이미지잖아. 아까 가에서 감각적 이미지 찾아라 했잖아. 맞죠? 이 냄새는 후각적. 냄새를 군데군데 묻혀둔 바이지만 타관길엔 도통 어두운 이 말씀. 감나무를 오르내리는데 구부정한 그림자도 어느덧 늙은 거미같이 더디다 이래 되어 있는데 구부정한 그림자, 시에서 그림자가 나오면 화자의 분신입니다. 그럼 그림자가 구부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구부정한 거야? 화자가 구부정한 거예요. 화자가. 그죠? 화자가 구부정한 겁니다. 어느덧 늙은 거미. 그러니까 내가 어느덧 늙었다 이 말이잖아요. 맞지? 그지? 그러면 내가 어느덧 늙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모습과 세월의 흐름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늙는구나 이 뜻인 겁니다. 이해돼요? 자신의 늙음과 세월의 흐름을 동일시하고 있고 거미같이 더디다. 거미같이 더디다. 그럼 거미는 뭐겠노? 늙은 화자를 비유하고 있죠. 늙은 화자. 거미는 더디다. 감나무를 내려와 땅을 디디니 작년보다도 더 큰 안심이 덥석 이래 되어 있네. 덥석. 나를 받아 안는다. 안심이 나를 받아 안는다. 안심은 뭐냐면 이제
뭐 심리적 안정감 그 정도가 되겠죠, 그죠? 심리적 안정감. 그러니까 감나무에 있을 때 뭔가 불안했겠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지? 심리적 안정감.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들어간다. 그렇게 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는 감나무 위라는 공간, 지금은 땅 위라는 공간. 됐나?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안정감이 드러난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감나무를 한참 올려다 본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노?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 늙음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늙음에 순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늙으니까 감나무 위에 못 올라갈 때 이 말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늙으니까. 한 시절에 유적이 쓸쓸히 서쪽에 선다. 이래 되가 있는데 여기서 쓸쓸히가 중요하죠. 화자 정서죠. 화자 정서가 직접 제시되는 겁니다. 쓸쓸하다. 왜 쓸쓸하겠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겠노? 늙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세월의 흐름에 대한 쓸쓸함이다. 이래 봐야 된다. 세월의 흐름에 대한 쓸쓸함. 서쪽에 선다. 빈 감나무에 검은 골조가 저녁 노을 깊이 음각으로 찍히면서 내 등떨미를 붉게 뜬다. 색채 이미지가 감나무 검다 검은색 맞지, 그죠? 저녁 노을은 붉은색이겠지. 그 다음에 그 저녁 노을의 빛이 내 등떨미가 붉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색채 이미지가 제시되고 있죠. 다양한 색채 이미지. 그래서 빈 감나무에 검은 골조락 하는 것은 아마도 뭐 이제 겨울이 돼갖고 앙상해진 감나무의 모습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녁 노을, 보통 우리가 저녁 노을이 되면 긍정도로 쓰이면 붉게 아름답다, 그런 수학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저녁이니까 맞죠? 근데 이 노을이라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실의 이미지로 또 많이 씁니다. 그럼 여러분 봤을 때 화자가 여기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왔겠어요? 저녁 노을을 상실이겠죠. 누가 봐도 상실이겠죠. 맞지, 그지? 뭔가 늙은 상실. 감나무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감나무가 어떤 상태지? 비어 있다겠지. 감나무가 비어 있다는 것은 감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것도 상실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럼 여기서 빈 감나무와 저녁 노을과 화자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화자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 황혼기에 나이 든 사람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내 등에 비친다 하잖아. 그래서 이게 감나무와 저녁 노을과 화자가 연결돼. 뭐로 연결돼? 뭐로 연결돼? 뭐로 연결되냐고 그럼? 감각적 이미지로 연결된다 치자. 그 다음 의미는 뭐로 연결돼? 의미는 노년, 늙음, 이해돼? 나중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있다고. 됐나? 자, 그럼 과거의 존재는 누구야? 과거의 존재는 누구야? 아버지지. 맞지, 그지? 근데 현재 나가 그 아버지와 같아지고 있지. 맞지? 그럼 화자가 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겠노? 상실감. 그냥 상실감만 드러내는 게 아니야. 상실감 전에 뭐 때문에 상실감을 생각해? 뭐 때문에? 응? 시적 대상이 뭐야? 이시에서 시적 대상. 감나무가 뭐를 내는 거로? 늙음의 세월의 세월의 흐름이잖아. 맞나 이거? 이 막연하게 잡아들어가면 안 된다고. 시적 대상을 찾아야 된다. 시적 대상이 감나무야. 그럼 감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뭔가 세월의 흐름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세월의 흐름에 대한 인식. 세월의 흐름에 대한 인식. 됐나? 그 다음에 화자 정서는 뭐야? 그 세월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쓸쓸하다고 그거 나와 있잖아 지금. 맞지? 그지? 쓸쓸함 이래 잡아들어야 되지. 됐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가 백상루 별곡 한번 볼까요?
하나다. 그러니까 136 되고. 자, 아침에 이 가사다 가사. 교과서에 나오는 가사입니다. 아침은 당연히 시간적 배경이겠지, 그죠? 물결이 전달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이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어지럽다 이 말입니다. 정신이 어지러우니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듯 동그라미 치고 직유법. 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실적 상황은 뭐겠노? 실적 상황은 화자가 뭔가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맞지, 그지? 물결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저물녘 바람 불어 저녁에는 바람이 불어 물결을 놀래고 햇빛이 금색되어 노을이 뻗치니. 한번 노을 색깔이 뭐겠노? 금색이 어떤 색깔인데? 누렇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금색은 색채 이미지 돼야 안 돼? 되지. 빨갛다 노랗다면 색채 이미지 되는 거 아니다, 알았지? 금색도 색채 이미지. 눈 같은 날 색채 이미지 돼야 안 돼? 되지. 눈이 무슨 색이야? 흰색이잖아. 그 색채 이미지 된다, 알았지? 빨갛다 노랗다면 색채 이미지 되는 거 아니다. 천상의 신선들이 약을 만드느라 불을 조절하여 온갖 곡식 부엌에서 끓이는 듯하다. 끓이는 듯. 아침은 여기서 열자가 뭐고? 아지랭이 같은데? 아지랭이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하고, 저녁은 신선들이 곡식을 끓이는 것 같다 이 말인 거지. 이해돼요? 거기에 비유하고 있다. 저녁은 어쨌든 이게 지금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이 뭐냐면은 아침은 물을 비유하고 있고 저녁은 노을을 비유하고 있잖아. 그럼 어디에 있는 물이고 어디에 있는 노을이냐 이 말인 거야. 이게 어디냐면 청천강입니다. 청천강의 모습을 아침과 저녁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청천강. 됐나? 그래서 학교에 세제 나올 수가 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또는 비유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래 나올 수가 있다. 됐나? 감각적 이미지 또는 뭐라 하던 생각나? 비유적 이미지, 비유적 표현 됐나? 감각적 이미지 또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실적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밑에 풀이 있지 맞지? 그치? 을주문덕이 수나라 병사들을 청천강에서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수군 100만이 고기밥이 되었으니 물결의 성난 기운이 어느 곳이 잠잠할까? 자, 이 부분은 역사적 사건과 자연적 현상을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그래 낼 수가 있겠지. 역사적 사건과 자연 현상을 연결시켜서 이해한다. 됐나? 근데 실제로 물결이 그 역사적 사건 때문에 일렁이는 건 아닐 거잖아. 맞지? 그지? 그건 화자의 주관적 생각이겠지. 그지? 강가의 일곱 불상은 아느냐 모르느냐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말을 건네는 방식. 사람은 죽어도 산수는 그대로니 슬픔이 끝이 없다. 슬픔이 끝이 없다. 밑줄 치세요. 인간의 유한성. 인간은 없어져도 자연은 그대로 있다. 이건 무조건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슬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그지? 고전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경태 적었어? 네? 적었어? 지금 금방 설명한 거 다시 얘기해봐. 못 들었어요. 귀가 막혀있나 못 듣게. 왜 못 듣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내가 무음으로 수업했나? 아니, 이 아까부터 계속 딴 생각하고 있다. 잠깐 돌아가세요. 자 보자.
어른아이 연인고 기별 없이 찾아오네. 나그네의 정애를 떨쳐내면 어떠한가? 이래 돼가 있는데 나그네의 마음을 떨쳐내면 어떠한가? 묻는 게 아닙니다. 소리법이다 이거. 나그네 마음이 나그네 마음을 떨쳐내기 싫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떨쳐내기 싫다. 한때의 태평성세를 대강만 부르니 지난 일 아득하여 자치만 남았도다. 자, 이게 지난 일 아득하여 자치만 남았다 이 얘기하는데 자치가 뭐냐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이 뭐야? 전쟁이었지. 고구려시대 을지문덕 전쟁이었지.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의 어지러운 나라 상황을 얘기해야 돼. 나라 상황. 현재의 어지러운 나라 상황 또는 현재의 어지러운 상황 됐나? 상황. 나중에 태어나서 바람결에 술잔 기울이니 못다푼 걱정. 이 걱정이 뭐야? 현재 어지러운 상황 되는 거야. 현재 어지러운 상황 되는 거야. 됐나? 정사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이제 정사가 나라가 안정된 거야. 이제 나라가 안정된 거야. 어지럽다가 나라가 안정되어 좋은 제도 시행되니 백성들이 편안하여 난리를 잊었도다. 임금이 황궁 궁에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이지, 그지? 황궁하여 중흥 정치를 하시니 가득 찬 티끌을 내일이면 다 쓸겠다. 그러면 여기서 티끌하고 자치하고 연결시키세요. 티끌하고 자치하고 연결시키세요. 됐나? 천자가 현명하여 우리를 살펴 양호를 보내시니 양호는 뭐냐면은 명나라 군사. 명나라 군사를 보내시니 그러면 명나라 군사가 다시 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다시 났다는 얘기입니다. 1579년 정유재란을 얘기하면 되겠죠. 앞에서는 뭐고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 끝나고 어떻게 돼? 선조가 도망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 여기서 직접 드러나지는 않지만 참고로 하면 좋겠죠, 그지? 소신을 중용하여 영의사로 가라 하여 영의사는 뭐냐면 사신 맞이하는 벼슬 관직을 영의사라고 합니다. 사신 밑에 내가 있잖아, 그지? 사신 맞이하는 관직. 영의사로 가라 하여 나라인들을 걱정하여 한심 앞에 궁궐을 떠나오니 봄옷을 간 만든 3월 초하루에 그럼 언제 간 거지? 봄에 사신을 맞이하고 왔겠지, 그지? 3월 초하루에 우리 사살나더라도 이것까지 다뤄놨는데 보자. 꽃이 피고 지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꽃이 피고 졌다. 이거 혹시 학교에서 낼 수 있는데 시간의 흐름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대단하네. 나는 시간의 흐름이 안 보이는데 이건 보이는 모양이지? 피고 지면 시간 흐르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보이냐고. 그럼 여기서 선생님 표현 보면 네 답을 다 얘기했다. 아니까 얘기했을 거야. 표현 보면. 시간의 흐름이 안 보이는데 그걸 보이게 꽃이 피고 지는 걸로 드러냈잖아. 그럼 표현 보면 역설. 역설 같은 소리. 추상적인 거.
추상적 이미지를 구체화하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해돼? 공부를 반만하고 있어. 의미는 다른데 답을 못 써. 정말 이해돼? 이걸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하는 거야. 알았지? 추상적 대상 구체화하는 거야. 이게 역설하고 어떻게 역설의 대답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역설 설명해봐. 역설이 뭐야? 네, 모순의 말로 꽃이 피고 지는 게 왜 모순이야? 니는 길거리 걸어가다가 꽃 피면 다 짓밟겠네. 씨발 모순 됐다면서. 모순 됐네 하면서. 침 뱉고 가지로 때리고 흙으로 파고 뭐 이러나. 아니요. 근데 그게 왜 역설이다? 그게 왜 모순돼? 아니서 잘못 생각했는데. 꽃이 피고 지는 건 아름다운 거지 모순된 게 아니다. 알았지? 역설 같은 건 헷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았지? 자, 됐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율곡식도 성숙하여 5달이 넘었으니 또 궁궐을 떠나온 지 벌써 5달이 넘었다 이 말입니다. 귀뚜라미 우는 소리. 자, 여기 귀뚜라미 대박 중요하죠. 화자가 슬프면 귀뚜라미 쓰는 표현법 뭐가 되노? 감정이입 되겠지. 그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 들어가야 돼. 고전에서 이렇게 막 자연물이 운다 하면 무조건 감정이입 되는지 안 되는지 찾아 들어가야 돼. 그럼 화자 정서를 찾아야 돼. 알았지? 가을이라 놀랐네. 놀랐다 하면 감정이입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화자가 슬퍼야만 감정이입 되잖아. 이해돼? 학교에서도 이걸 무리해가지고 뭐 화자가 놀랐으니까 귀뚜라미도 놀랐다 이래 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지? 그럼 귀뚜라미는 뭘로 낼 수 있겠노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로서 내가 궁궐을 떠난 지 5달이 넘었는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가을임을 알고 놀랐네. 이 뜻이거든. 그럼 귀뚜라미는 화자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고 있지. 됐나? 화자는 그동안 시간이 5달 흘렀다는 걸 몰랐던 얘기야. 이해돼? 네. 잘했어. 그래서 화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깨닫게 하는 존재. 됐나? 행장을 그래서 낸 다음에 아마 귀뚜라미도 여기서 행장을 만져보고 돌아갈 헤아리니 몇 달 어느 날에 채찍을 재촉하여 갈까? 그럼 화자가 지금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새벽에 꿈이 많으니 갈 길 뭘까 하노라. 꿈에서라도 가고 싶은데 그 길이 참 뭘까? 이런 뜻입니다. 어디? 고향에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조선시대 때는요,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과거로 갈 때. 여자가 고향을 떠날 때는 시집 갈 때.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합격해서 한양에 살면서 한양을 떠나는 일은 없다. 유배갈 때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화자 입장에서 사신으로 어디 멀리 갔잖아. 맞지? 그지? 이게 정말 큰일인 거지. 근데 그게 5달이나 된 거지. 그러니까 빨리 고향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작품이 옥주호연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물. 무조건 사람부터 찾아가 계보도 그려야 된다. 알았지? 계보도. 자, 이때 남촌에 사는 이역 동그라미 치고 이역 동그라미 치고 계보도 그려야 된다. 사람의 아들 형제가 이역의 아들 형제 동그라미 치고 이역의 아들 형제가 뭐였다 하노?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역을 보고 취한 후에 유생 얘들은 뭐했노? 과거 급제를 했는데 맞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취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취한 후에 돌아와 부인 왕씨를 대하여. 왕씨는 누구 마누라요? 왕씨 누구 마누라요? 네 생각대로 좀 판단하지 마라. 지문에 있는 대로만 판단해야 된다. 왜 다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 진짜 안 좋은 거야. 왕씨 누구 마누라야?
유생의 마누라잖아. 그래서 황제가 왜 나와? 왜 유생의 마누라야? 어느 부분 보고 알 수 있어? 유생이 백부 이역을 보고 치아하는 도라와 부인 왕실에 대한 이거가 안 물었어요. 씨. 어느 부분 보고 알 수 있어? 세 줄밖에 안 된다. 어디가?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돌아와 보고 알 수 있대. 돌아와. 야, 상식좀 한번 생각해봐라. 유생이 야를 취하려고 하면은 이게 조선시대인데 핸드폰 있나 없나?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어떻게 취해야 되겠노? 당신 아들 과거 급제 서울대학교 국가에 어떻게 취해야 돼? 자, 보자. 자, 유생이 이업의 아들의 합격한 걸 취하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 예. 맞지, 그죠? 네 말대로 하면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 돌아와. 그럼 어디서 돌아온 거야, 얘? 어디 갔다 왔노, 이 십새끼고? 맞나, 아이가? 그러면 이게 네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틀렸지? 그럼 어떻게 취하했겠노? 아하, 진짜 답답합니다. 어떻게 취하했겠노, 그럼? 왜 이게 안 되지? 어떻게 취하했겠어? 왜 몰라, 그거? 다시 얘기 들어봐. 모르면 안 돼.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영원히 안 돼. 보자. 유생이 있다, 유생. 이업이 있지? 그죠? 이업이랑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과거에 다 합격을 했어. 좋은 일이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유생이 이업에게 축하를 해줘서 축하. 그럼 조선시대야. 어떻게 축하를 했겠어? 직접 가서. 직접 가야 되지. 맞지, 그지? 그럼 직접 가서 축하를 하고 돌아왔다면은 어디로 돌아왔겠노?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왔겠지. 집에 있는 부인은 누구 부인이겠노? 유생이. 이해돼? 이게 왜 안 돼? 이걸 왜 몰라? 초딩도 알겠다. 알았지? 나무라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사고를 바꿔야 돼, 그거는. 내 생각대로 접근하면 절대 안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좋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안 바뀌어. 야, 안 바뀌잖아. 고위 고3 때는 못 고쳐. 알아듣나? 그래서 구미에서는 고3을 내가 안 봤잖아. 한 명 한 명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일깨워 주냐고. 못한다고. 그때는 포기해야 돼. 그래서 아예 안 가르치게 나. 그래서 이 학원에는 고3이 없어. 그럼 내가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들 11년 동안 안 되던 걸 갖다가 6, 7개월만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니는 고1이니까 쌤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야, 지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네가 내년 이맘때쯤 내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때 나도 뭐. 알았지. 바꿔야 된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절대 내 생각대로 풀면 안 돼. 지문에서 백설공주가 남자면 어떻게 풀어야 돼? 남자로 풀어야 돼. 그걸 내가 따지고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건 내 머릿속의 지식이잖아. 근데 국어의 모든 문제에서 뭐가 붙어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 맞나, 이거? 그럼 그 지문에 있는 대로 풀어야 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계보를 그려야 돼. 그럼 이 부인은 누구 부인이야? 얘 부인이겠지. 왕씨, 왕부인. 그지? 얘 부인이겠지. 그러니까 인물 계보를 그려야 되는 거고. 가로쳐라 대화잖아.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집안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우리는 얼짜하여 쓸데없는 세 딸을 두어 밤낮으로 걱정을 하는 거. 얘들 사이에서는 딸이 몇 명이야? 세 딸이다, 맞지, 그지? 그럼 유생이 이 말 왜 하노? 아들 자기 처지를 한탄. 처지를 한탄하지. 그러면 자 고3식으로 가보자. 고3 모의고사는 처지를 한탄하면 되게 안 나온다. 얘가 뭐 때문에 한탄하지? 그럼?
비교되는 색깔은 초육답이고. 뭐 때문에 한탄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다른 과거를 못 보는 거야. 자아가 정답이야 지금 전문가. 그러면 얘가 이 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도 아들이 있어가지고 내 자식이 과거 봐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 말인 거지. 그 말은 뭐냐면 관직에 욕심이 있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여자가 과거 시험 자체를 못 보잖아. 그렇게 심화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알았나? 그걸 하고 못하고가 탈구미 하느냐 못하느냐. 알겠습니까? 됐나? 그래서 여기서 인물의 말하기 방식은 뭐냐면 어렵게 내면은 가치관의 간접제시다. 얘 가치관의 간접제시다. 됐나? 하면 슬퍼할 때 시녀, 추냉이, 추냉, 종이다 맞지 그자? 시녀, 얘는 시녀를 표시해야 되겠다 그자? 추냉, 시녀, 추냉이, 시녀, 추냉이 뭐랄까노? 우리 세소조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 근심하나이다. 생이 크게 놀라면 갈록서라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 금지했다 이 말입니다. 엄하게 금지하였더니 끝내 듣자 아니하면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라. 차라리 나를 죽여서 둘을 징계하리라. 그러면 지금 유생하고 이 딸 사이 문제가 뭐고? 딸 사이 문제가 뭐고? 응? 아버지하고 딸 사이 지금 문제가 뭐고? 너 볼 때 분위기가 좋아 보이나 안 좋아 보이나? 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무예 때문에 그렇지. 맞지? 무예. 얘들 지금 무예를 하고 있다고. 무예. 그럼 이게 뭐야 지금? 이게 갈등의 원인이네.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갈등의 원인. 그리고 이 정보를 주는 사람이 누구야? 준행이지. 그럼 얘는 뭐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정보를 제공.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지문에 있는 글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알았나? 지문에 있는 글자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온다고. 그리고 나를 죽여라. 이 말은 뭐겠노? 야는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하라.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를 죽여줬어요. 어? 중에 하나를 죽여 둘을. 하나를 죽여. 나를 죽여가 아니고 하나를 죽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자. 딸이 셋이니까 맞지 그지? 뭔가 해결하려고 해. 그럼 왜 자식 중에 하나를 죽이려고 하겠노? 죽이면 다 죽이지. 왜 하나를 없애고 둘이라도 살려서 징계하려고 그래? 그래 왜 본보기를 보이려고 하냐? 얘가 중시하는 건 딸의 목숨이야 가문이야? 가문이야. 그러니까 딸 하나를 죽여서 가문을 살리겠다. 이해돼? 이런 것들이 심해요. 하고 취중에 노기를 걷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으로 들어가니 하니 왕시 동그라미 치고 어린아이의 상스러운 놀이를 큰일로 삼아 부녀의 철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참아 할까이요.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여 처리하면 마땅할 듯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왕시는 어떤 인물이야? 현명하지? 그지? 현명하지 그지? 그러고 뭐야? 갈등을 중재하려 하자. 하면 여러 가지 말로 해결하니 생이 잠깐 화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하고 낮은 세기를 기다렸다. 이때 세소조 동그라미 치고 저녁문화 인사를 들기로 들어오다가 이 기미를 알고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다시 침소에 돌아와서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대화 가로쳐라. 우리 대인의 성품이 급하시거늘 우리가 두 번째를 범하였으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슬러시 치고 밑에 적어. 일어날 일을 추측하여 판단한다. 일어날 일을 추측하여 판단한다. 됐나? 일어날 일을 추측하여 판단한다.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일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난 건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어찌 평등하고 보잘것 없이 규방을 지켜 그전 늙을 수가 있겠는가?
이 세 명이 쌍둥이로 나올 거야. 새 쌍둥이로 나올 거야. 잠깐 부모 설화를 떠나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배우면 기뻐하실까 하노라. 복선이제 떠날 것을 암시하고 있지. 맞지, 그지? 떠날 것을 암시한다. 벽주 동그라미 치고 언니의 말씀 가장 유쾌하니 셋 중에 하나겠다. 맞지, 그죠? 벽주에 만일 공명에 놓으면 다시 부부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소서 이렇게 있네. 벽주 말하기 방식 뒤에 적어봐. 떠나자는 말에 공감하지만 실패했을 결과를 두려워한다. 됐나? 네. 여기 있는 새카만 글자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온다. 알았지? 이 말을 왜 하냐고 묻는다. 이 말을 왜 하냐. 알아듣나 쌤마? 자주 동그라미 치고 옛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하며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였으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니 또한 불효라.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맞죠? 세상둥이 그지? 10년 기한하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외치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소서. 그렇게 본다면 자주가 막내고 중간이 벽주 아이가? 아닌가? 자주가 큰 큰언니고 언니가 큰 언니한테 결단하라 하나? 아그 자주가 자주가 무경부답하고 명주가 많아. 명주에서 비고 자주가 중요한. 맞네. 제가 뒤에 못 봤네. 자주가 무경부답하니 명주가 말했는데. 그럼 자주가 제일 큰 언니다. 맞지? 그죠? 네. 자주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기를 어찌하리요. 명주 동남시고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것을 고하니 하물며 우리는 여자 몸이라 거치를 명백히 하십시다. 하고 세 사람이 한쪽 편지를 써서 동산 정자에 걸고 남자 옷으로 남장 모티프라 한다. 이거 남장 모티프. 여장 남장 모티프. 그러면 남장 모티프를 하는 이유가 뭐겠노? 고전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그 시드에서 신분적 한계 때문이죠. 네. 신분적 한계. 여성으로서 할 수 없으니까 남장 모티프 많이 나온다. 얼마 만에 모자를 가지고 밤숨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다. 중요한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형제 얘들이 누구 만나고 세 딸이 지금 최완 얘들도 또 삼형제네. 3대 자매네. 이렇게 연결되어 됩니다. 의형제를 맺고 무예와 학문 의형제를 맺었다. 그러면 얘들이 갈 때 남자로 갔었으니까 최완 얘들은 여자인 줄 알겠나 남자인 줄 알겠나? 아마 남자인 줄 알겠지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의형제를 맺었겠지. 여섯 사람은 전란에서 공을 세우고 세 자매는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한다. 그래서 얘들은 뭐야? 벼슬을 하게 되는 거지. 벼슬. 들키겠는데? 상은 임금이다. 연못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사를 모고 태우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시어 왕궁 비빈과 대신명부 신하들 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상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명령하시기를 최완 동그라미치고 자주 동그라미치고.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을 못 찾으면 여기서 자주가 누군지 최완이 누군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 그러니까 계보 그리고 사람 놓치면 안 된다.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을 말 좋게 여겼다. 경들은 절병사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시니 최완 등은 술이 반쯤시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보자 하되 자주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가도 돼. 옷 벗고 들어가도 돼. 근데 지금 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남자잖아. 못 들어가는 거지 맞지 그지? 뭐? 말을 해라. 말을 잘. 뭐가? 남들 아까 내 여름 안 있었어. 앞에 내용 수업할 때 딴짓하고 있으니까 못 들었지.
이 여자 아니 남자지 지금. 맞지, 그지? 그러니까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어디 근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표시하지 않을까? 맞지, 그지? 한번 못 들어간다 칼이 쉽다, 그지? 자주 들으면 망연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다. 왜 땅에 엎드렸겠노? 신분이 들킬까봐. 그지? 어려운 거 아니지? 상이 재촉하시니 명주가 엎드려. 지금 피하께서 현자를 써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에 요임금, 순임금은 다 중국 왕들이다. 그래, 요임금, 순임금은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다른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시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요임금, 순임금 나오면 무조건 태평성대. 백성을 사랑하며 금휴리 여기시고, 금휴리는 불쌍해서 아끼는 뭐 이런 뜻입니다. 백성을 불쌍해서 아끼게 여기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어찌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거기 나서지 않겠나이다. 이 말 왜 하노?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봐. 됐나? 예. 상이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자매의 본적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진에게 피해를 줌이 옳으냐? 자주 동그라미 치고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중동전 신하의 간함을 받아들이 않으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려 하십니까? 하며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슬프게 울었다. 상이 거짓으로 미쳤잖아. 거짓으로 화난치 않으며 미쳤잖아.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이 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10여 명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라 하였다. 왜 임금이 이까지도 하지? 이렇게까지 하지. 임금이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느낌이 끝까지 안 보자.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 지문에 나와야 된다. 그게 알았지? 보자.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히 아래라. 세 사람 동그라미 치고 저희들이 천자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가 있사오니 지금이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겠습니까? 자, 이제 나오죠. 그래 보니까 내가 지금 벼슬을 해가지고 임금을 만나. 맞지? 그지? 임금. 그런데 임금이 뭐야? 물에 넣으려 하죠. 물에 넣으려. 그럼 왜 물에 넣으려 하겠노? 신분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지? 그러니까 끝까지 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지? 신분을 짐작하는 겁니다. 신분을 짐작. 그래서 지금 이 세 딸이 어떻게 합니까? 임금한테 사죄를 하고 있네. 얘기가 이래 되는 거야. 됐나? 근데 확실히 아는지 짐작하는지 그건 우리가 이 질문 갖고 모르지. 만약에 뒤에 가서 임금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면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지. 보자. 상이 듣기를 마치고 웃으며 말하기를 그러면은 속인 것에 대해서 임금이 크게 따지나 안 따지나? 안 따진다는 얘기야. 맞지? 그지?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은 신실로 귀한 일이다. 짐이 저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 아하, 이거 알고 있었네. 이미 알고 있었네. 알았기에 미주죠. 그러면 신분을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어. 이래야 되는 거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 그럼 지금까지 모든 행위가 뭐야? 물고기 한번 잡아 발악하고 물에 들어가라 하는 게 다 뭐야? 임금의 의도된 계획이야. 그럼 임금이 물에 들어가 발악한 게 이게 우연적 사건이가 필연적 사건이다. 필연적 사건. 학교 시험에서 우연성 나오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지. 알면서 다 했던 거다 이 얘기. 됐나? 적어라. 칠판에 적어주는 것만 적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보자.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로 하여금 밑줄 쳐라. 벼슬아치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한다. 큰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군신 간의 관계를 중시하지.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군신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지.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일 수 있겠느냐 했나 하시고 시중문 사람들 하여금 태우기 아래는 태우가 즉시 부가고 명하셨다. 세상을 비단을 만든 노포와 우고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풍년을 따라서 장충전에 이르러 사비하니 태우와 황후가 요만을 보시니 세상의 아름다운 용도와 밀접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고 경이 구중의 여자로 만군 중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의 공이 크니 극히 아름답게 여기노라. 엎드려 은혜 감사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임금은 제가 물어보자. 기존 고정관념의 얽매인 인물이다. 오가 X가 X지. 왕후도 마찬가지잖아. 맞지 그지? 됐나? 그거 알고 있으면 절대 안 틀린다. 그 다음에 732 이거는 희곡이네. 732 732 끝이다. 델러웨이 자, 왜? 상상도 델러웨이구나. 안 들어가나 이거네. 732 여기는 들어가나? 네. 알았다. 자, 6.25 전쟁 시기 732에 사는 갓난어미는 빨갱이 인물 계보 또 그래야 되지. 소설이죠. 소설, 시나리오, 희곡은 무조건 인물 계보 다 그려야 돼. 갓난어미는 빨갱이 자식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12명의 아이들을 거두어 보살핀다. 12명 아이, 12명 아이, 빨갱이. 아이들은 자신들을 희생했던 갓난어미의 무덤을 732에 떠난 후에도 찾는다. 갓난어미의 무덤을 옮긴다는 공고가 나자 자식들은 면사무소로 모이고 형사들은 자신들을 쫓는 사상법이 무덤 이장과 관련하여 732라는 곳을 정보를 입수하고 732로 향한다. 갓난어미 무덤이다. 맞지? 이 무덤이 있는 것이 어디야? 732. 면장, 지금 732에 양순한 주민들, 순한 주민들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빨갱이 소굴이었다면서 732 출신이라면 본살길이 막히고 출세길이 막히고 살길마저 막힙니다.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혼조에 걸려 안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적어. 732의 과거 내력 때문에 732의 과거 내력 때문에 현재도 피해를 당하는 모습. 현재도 피해를 당하는 상황. 현재도 피해를 당하는 상황. 됐나? 현재도 피해를 당하는 상황. 사실은 난리를 일으킨 732 사람들이 아닌데 온갖 피해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셈이죠. 732를 좋게 말씀하시는군요. 나는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잡으려 한 놈은 732 출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732 출신이다. 우리가 잡으려 하는 범죄자가 732 출신이다. 공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732가 범죄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면장 당신만이 맞지 않다 이 말인 거지. 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지, 그지?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자들도 그렇죠. 빨갱이 자식들 누구 얘기하노? 얘들 얘기하네. 맞지? 그지? 그럼 이 형사는 뭐겠노? 과거에 사고잡힌 인물이야. 과거에 부모들이 빨갱이였지만 자식까지 빨간색은 아닐 거 아니야. 맞나 아이가? 과거에 사고잡혀 있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지. 그지? 빨갱이 자식들이랑 모두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는 특정 이념을 따르고 있다. 특정 이념을 따르고 있다. 됐나? 과거에 특정 이념을 따르고 있다. 그래 나올 수가 있다. 732 주민들은 그런 빨갱이 자식들을 싫어합니다. 그들 때문에 피해만 입고 있기 때문이죠. 732 골짜기엔 그들 어머니의 무덤이 찾아오곤 하는데 주민들은 그들이 오는 것마저 꺼려해요. 그래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이번엔 자동차 길을 내는 기회에 그 무덤을 옮겨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연장, 그럼 유감스럽지만 732 주민들이 당신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칠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하라죠. 그럼 면장님 이걸 알아두세요. 금호도 옮기는 걸 반대하는 건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못한 사람들, 오고 싶어도 막내처럼 올 수 없는 사람들 그 모두가 반대하는 거라고요. 난 여기에 온 걸 후회해. 솔직히 우리 손으로 어머니에 옮겨드리고 그만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러면 이 차녀는 어머니의 이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의 이장 X. 어머니 이장 X. 사람들이 파헤치는 걸 반대하는 거야. 알았지? 고향에 온 걸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나? 고향에 온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무덤 파헤치는 게 싫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옮길 곳이 어디야? 그리고 자식들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고? 우린 각자 살고 있는 곳이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칠삼리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이 칠삼리는 장녀에게 제2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다.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안식처. 옳은 말이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임시 머무르고 지나지 않아. 사람은 마지막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그곳이 칠산이고 어머니 무덤은 바로 그곳에 있어야지 마음의 고향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안식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긋지긋해. 그것은 우리를 반겨주지도 않잖아. 우리가 칠산일을 아예 잊어버린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오히려 냉랭히 생각해보면 잊고 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12명 아이들 중에서 732에 대해서 이 732에 대해서 공감하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떠나려는 애들, 떠나려는 사람들이 갈라진다. 맞지? 그지? 근데 이렇게 지금 대립하게 된 원인이 뭐야? 마을 사람들이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맞지? 그지? 그럼 이 떠나려는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고, 이 732에 공감하는 애들은 뭐야? 마음의 안식처. 마음의 안식처. 엄마 무덤이 거기 있으니까 그 고향이 있으려 가는 겁니다. 됐나?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 오늘 여기 오지 않은 사람들 732 잊은 거야. 그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게 아니라 732 잊어버리려고 그들은 일부러 오지 않아.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너희들 이제 어머님 자식들 아니냐. 왜? 나도 어머니 자식이야. 732 인생을 전부 그냥 붙들고 있는 것이지만 자식들이 하기 이런 걸 생각하지 마라. 분노해서 갈등이 최고조지. 갈등이 최고죠. 누구야? 우리들 중에서 732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냥 안 줄 테니까. 난 이런 분위기 싫어. 솔직한 심정을 말하면 자식도 아니라니. 그럼 누가 마음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겠어. 싸우지 마.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 모두 어머니 자식들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들이 이 732 특히 어머니 무덤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대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들이 싸우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알았지? 그거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어려운 게 없어. 됐나? 그래 보면 되고. 자, 그러면 현이라고 경고만 하면 되잖아. 근데 옮기기도 번거로우니까. 산동은 그까지 문제다 풀어. 알았지? 외부사 문제다 풀어. 나머지 델로웨이는 제가 현이라고 경고만 수업합시다. sem하고. 델로웨이. 딴 사람 문제 풀어. 델로웨이 합시다. 그런 거 배고 그래야 되겠네. 델로웨이 3. 응? 보내셨다고. 안 돼? 자, 출제 예상, 델로웨이 예상 적어봐. 출제 예상 1번. 출제 예상 1번.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소수자의 나의 심리 변화 묻는다. 1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소수자의 나의 심리 변화. 동그라미 2번.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갖고 있는 시험지 풀으라고 쌤 준 거. 그래, 그거 풀으라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 찾아내야 된다. 알았지?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찾아내야 된다. 됐나? 자, 같이 한번 보자. 이야기를 마친 사내 동그라미 치고 사내는 델러웨이에 대해 아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손을 흔들어댔다. 그리고 나는 사내하고 나 있다. 맞지? 그지? 그리고 사내가 이야기한 대상이 뭐야? 델러웨이네. 델러웨이 좀 치고. 그리고 나는 나에게도 복사한 델러웨이 이지의 창을 한 장 주었다. 그럼 델러웨이가 뭐고? 복사입학하니까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뭐 그런 종류가 되겠네. 맞지? 그지? 프린트로 카피한 것이라도 델러웨이 작품이라고 하니 잘 보관하세요. 사내는 휘바람 불면서 다시 스캐너에 정중하게 사진을 올리면 하지만 없는 사실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그의 컴퓨터 미지의 창을 분석하지는 못했다. 확대를 하면 할수록 입자가 커지는 바람에 그것은 먹장구름 같은 회색의 괴물에 불과했다. 여기서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 컴퓨터도 그 델러웨이 창을 완벽 카피를 못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그지? 확대하면 이제 완전 다른 그림 된다. 이 말이겠지. 그죠? 사내는 나에게 이 사진을 해독하려면 100만 달러치가 넘는 장비가 필요하겠다고 헐렁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대화다 가로쳐라. 마침 그리고 델러웨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워낙 말도 아낀 사람이라서 아마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창은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만일 창이 없다면 사과의 벽수에 갇혀있는 진실을 어찌 구해낼 수 있는가? 나는 그 창을 사진기에 있는 퓨파인드 통해서 본다. 멋지지 않아요. 큰 의미 없고 사내 동그라미 치고 내가 사내에게 복사한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은 상금보다도 신성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내로부터 이 델러웨이 복사한 사진이야까지 그지? 복사 사진을 가지고 왔어. 근데 왜 가지고 왔어 이걸? 작업 때문에. 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해서 가지고 온 거야.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고. 나는 사내가 이상으로 단 한 컷의 사진도 제대로 현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스멀스멀 오염되던 이나던 이나지를 보면서 대체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것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사진에 찍힌 피사체나 동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무지 어떤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 것들 뿐이었다. 그럼 나는 평소에 뭐하고 있었노? 사진의 의미를 상실했다. 사진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이 필요했다. 됐나? 네. 자, 됐고. 델러웨이는 퓨파인드라는 상을 통해 시가의 벽수의 진실을 엿본다고 했는데 내가 찍은 사진은 온통 거짓투성이었다. 그럼 의미를 상실한 이유가 뭐야?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찍은 의도는 고사하고 당시에 찍은 상황도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았다. 진실한 실제의 모습은 차라리 뷰파인더 밖에 있던 내가 찍으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뿐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나의 한계지. 이거 자체가 뭐야? 나의 한계야. 나의 한계.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어떤 작업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델러웨이 창 복사 사진을 가지고 온 거야. 현일 이해돼? 네. 내가 작업을 위해서 델러웨이 사진을 해독하고 싶다. 그래서 델러웨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델러웨이에 대한 지식이 사내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점이었다. 중요한 델러웨이 기법 활용한 방송과 영화가 제작되는 여름 내내 델러웨이 열풍이 이어졌고 나가 가끔 사내를 찾아가 델러웨이 이야기를 하면 사내는 우울한 표정을 짓곤 했다. 나는 사진 기자들을 기증하러 온 사진 아카데미에 갔다 델러웨이 사진을 보게 되고 이후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저는 당시에 델러웨이에 대해 처음 들었지 모른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수강생이 델러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오히려 되물어 보았지요. 이거 무슨 말이야? 원장은 델러웨이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 하면 무시당할까 봐. 이해돼?
그럼 혹시 델로이가 누구인지 생각이 날까 했어요. 그랬더니 수강생이 델로이에 대해 설명하더군요. 사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 뒤로 저도 델로이에 대해 연구를 했고, 비단 저뿐만 아니라 강사들 동안 전부도 델로이 증후군 빠졌지요. 델로이 증후군에 이름 붙일만 하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니 아마 그에 대한 연구를 이제부터 본격적이겠죠. 그러면서 원장 동그라미치고 커피로 먹으시겠다. 내가 혹시 델로이 사진을 그냥 물을지 원장 보내줬다. 어디 그 사진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구해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도 사진을 구하는 것만은 두 손 들었다는군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델로이 사진 기획을 떠나죠.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 걸린 게 너무 많아요. 도대체 델로이가 어느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비밀에 가려진 사람이라 불합하다, 호주다, 미국이다 여러 선만 난무하니까 델로이 사진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물어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어디 봤는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참 더러워서 자기들만 지식을 독점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델로이가 있나 없나? 현이 없지. 그러면 여기서 이 원장이 만났다는 사람이 델로이를 안다고 봤다고 그랬잖아. 진실이다. 거짓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 델로이 사진을 직접 봤다는 사람 이때 적어. 진실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그 지도 바닥하지만 보여줄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델로이 증후군 모든 사람들이 다 델로이를 믿나 안 믿나? 믿어. 그러니까 델로이 자체는 진실의 거짓이다. 진실. 아 델로이 자체 그 자체는 진실의 거짓이야. 거짓이지. 그럼 델로이 사람들이 델로이를 믿는 건 진실이야 거짓이야? 진실. 진실이지. 믿는 거는 진실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을 믿고 있어. 이해돼? 고소 문제 나와. 고소 문제. 안 헷갈리나? 쌤말 이해되나? 네. 통념 어? 통념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통념하고 다르지. 통념은 사실이지. 통념 델로이 자체가 거짓이잖아. 없는 걸 먹고 있는 옹령을 믿고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진실이야 생각하잖아. 근데 믿고 있는 것 자체는 거짓이잖아. 알아듣나 무슨 말인지? 거짓인 거지, 그지? 끝까지 그런 내용이 나온다. 알았지? 제일 끝에 봐봐라, 제일 끝에. 가끔은 봐봐라, 가끔은 제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요. 진실을 외면하여 거짓을 만들어내는 게 제 작업이죠. 그럼 이 사내의 직업은 뭐야? 진실이 아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지. 얘가 만드는 건 다 뭐야? 거짓이. 됐나? 그리고 이만은 도망가지. 사라지지. 풀 수 있겠나 이제? 형이 빨리 풀어. 모의고사 그 문제 다 풀어 빨리 델리베이까지. 정민아 꺼져.